다른 땐 몰라도 2021년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받긴 한 10개 정도 법안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주에 40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이지만 일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을 넘으면 바로 처벌될 수 있고요. 일일 8시간인데 그 일일 8시간을 넘는 것도 바로 초과 근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일일 소정 근로를 초과하는 부분도 연장 근로고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 근로가 됩니다. 그 둘 다 합쳐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8시간 분까지 포함해서 52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 표 보신 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단위로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고요. 보면 연장 근로를 화요일 날 2시간, 수요일 날 2시간, 목요일 날 3시간, 토요일 날 4시간 했다 그러면 어쨌든 일주일은 원래는 주 휴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노동을 시킨다고 그러면 1시간 이상을 시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참 이제 요번에 법 개정되면서도 많이 바뀐 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갖다 명시한 게 꽤 많습니다.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직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논의가 추가적으로 좀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도 복잡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이 안 되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것을 구체화하자라는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예가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해서요. 이제 막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이거는 사업장 규모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라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고, 그다음에 인명보호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설, 설비의 장애, 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해요. 노동자 동의는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합니다. 인가는 이제 사전적인 인가, 사전 인가가 원칙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갑자기 사전 인가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할 수 있고요. 다음은 또 하나 중대한 변화인데요. 법정 공휴일. 원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도 아니죠. 이게 관공서만 쉬는 날이었고 우리 노동자의 달력은 일주일 만근하면 쉬는 일요일하고 그다음에 5월 1일만 빨간 날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금융노조에 우리 소속된 지부는 왜 다 빨간 날을 쉬었냐? 우리 단체 협약에 또는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법정 공휴일도 쉬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게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요 일반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많이 활용했냐면 연차 휴가를 이 빨간 날로 대체해서 쉬는 사업장이 꽤 많습니다. 이게 한 5, 6일 정도 되면 연차 휴가로 다 대체하는 거죠. 그래도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죠. 그다음에 법정 근로 같은 휴일 대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꼭 일을 해야 되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다른 날로 그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최소 12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너는 다른 날로 당신은 대체합니다라는 걸 통보를 좀 해야지만 법정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제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수 있지만 그거를 6개월 한 번만 분할해서 쓸 수 있던 것을 2번 해서 3회 분할까지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은행 금융권도 그렇지만 한 달만 보더라도 업무가 몰리는 주가 있잖아요. 연초나 월초나 월말이나 중간에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특정 주에 이렇게 52시간을 시키고 특정 주에 28시간, 12시간을 뺐다가 어느 주에는 더 하고 어느 주에는 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52시간이었던 데는 연장 근로를 줘야 될 건 12시간 부분에 대해서 할증해서 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 문제도 있고 특정주에 52시간 한 그 12시간에 대해서 할증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50% 없이 그냥 시간당 임금만 쳐주게끔 허용한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어쨌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 금융노조 같이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뭐 지부들이 뭐 노동조합 동의 없이는 이 도입이 불가능하고요. 좀 3개월 단위보다 사실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죠. 이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대신 한 가지 이제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는 또 도입이 됐어요. 임금 보존 방안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기존에 받던 임금이 탄력 시간 도입되면서 연장 근로 못 하니까 할증 부분 떨어지는 부분을 다른 뭐 보존 수당이나 보존하라는 거죠. 선택적 근로 시간은 사실은 탄력 보존과 완전히 다르게 근로자가 노동자가 그 업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더 하고 어느 날은 덜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뭐 반드시 근로해야 될 시간을 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근로자가 선택해서 쓰도록 하는 건데 이거를 3개월 단위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모든 노동하는데 하면은 이게 악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 3개월 단위의 단위간을 정해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그 근로계약서가 원래 다 서면이 원칙인데 전자근로계약서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해서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입니다. 골프장 캐디도 그렇고 그 보험 설계사도 그렇고 가입했다가 전체가 다 그냥 빠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빠질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부분입니다. 그 뭐 한 5만 명 넘는 정교조가 한 8명 정도 해고자를 내칠 수 없어서 조합원으로 뒀더니 너희는 노동조합 아니야. 왜? 해고자, 근로자 아닌 자를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이렇게 이제 법에 넣어서 송부를 한 겁니다. 이제 아에로나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삼은 겁니다. 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할 사안을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라목에 뭐 이렇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아닌 자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이걸 삭제를 하면서 기업 단위에서도 해고자나 그다음에 구직자 등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규약에서 정하면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고 규약에서 안 정하면 그냥 가입 못 하는 거예요. 만약 명퇴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을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조합비를 계속 납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퇴직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으로 계속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임금은 못 주더라도 뭐 복리후생을 계속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조합원으로서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기본적 환경이 예전 같으면 명퇴자는 명퇴자, 우리 남아있는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이분됐지만 규약에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특히 해고자, 그다음에 명퇴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이제 두 번째 가면 대신 제한을 좀 해놨어요. 몇 가지 이제 뒤에도 보면 있지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 이건 이제 종사자인 조합원과 종사자가 아닌 비종사자인 조합원을 구분해 놓습니다. 법에서 이제 새롭게. 그래서 노조의 임원, 그다음에 대의원은 그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종사하는 조합원만 선출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어쨌든 이 조항을 만든 거는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 활동은 종사하는 근로자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 삭제 이거 굉장히 큰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 전임자 이제 예전 그 금지했던 걸 폐지한 거구나. 근데 이제
효과는 다르지 않은 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그냥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임금 금지해서 이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건 없어졌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로시간 면제자든 전임자든 그건 자유롭게 쓰는데 어쨌든 그 전체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허용한 부분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 판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보선조 허용되는 거니까 2인 이상이면 노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노동조합과 개별교섭 다 개별교섭하면서 그 노동장만 우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글로 쏠리겠죠.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교섭을 하더라도 성실교섭 해야 되고 각 모든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차별금지 이렇게 우대 특정한 뭐 어용 노동조합에 우대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 이 차별금지인데 이게 직접적인 어떤 처벌은 없어요. 그러면 분리된 걸 다시 통합할 수 있냐? 그 법에 없기 때문에 못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했던 교섭 단위를 다시 통합하는 것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냥 입법적 불비를 해결하는 게 그 사업장 내 교섭 단위 통합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교섭 방식 선택을 위한 뭐 국가 지자체의 의무인데요. 그냥 뭐 노력 의무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기간, 산업, 지역별 교섭 이게 좀 노력 의무지만 중요한 거는 산별노조로서의 그 산별 교섭은 이 노력 의무가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특히.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사용자 측이 그렇게 요구했던 건데 이제 들어왔어요.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최장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사용자에게 당근 하나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눈걸로 보이고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임금 협약과 관련해서는 거의 매년 해왔기 때문에 2년이었어도 이제 근데 단체 협약은 좀 요구가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측이 3년에 한 번씩 하자고. 근데 또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3년이 되는 건 아니어서. 근데 3년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에는 노동자 그 대표자 그다음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초과하지 못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단체 협약을 한 번도 체결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위원장 임원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 현실적으로는 교섭하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는 뒀지만 현재 임금 교섭 1년 그다음에 단협 2년 이거는 그냥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노사관계 힘의 역학관계거든요. 그다음에 9번째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행의 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럽이나 그 파업을 하면 사업장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기준은 그 사업장을 빠져나가서 일 안 하는 게 파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언제부터 이런 관행이 왜 회사 내에서 파업을 하는 관행이 생겼을까요? 이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군부 정권 때인데요. 그 당시에 노조법에는 파업은 사업장 바깥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장 바깥에서 파업하면 처벌됐어요. 그러면 파업은 어디서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안에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나가면 처벌되니까. 실제 처벌 사례도 많아요. 이게 조합원 총회 하겠다고 버스 몰고 나갔는데 처벌됐어요. 사업장 바깥에서 쟁행했다. 왜 그 당시에 그랬을까요? 이게 그 사회에 나와서 시끄러워지면 민주화의 바람에 이게 노동자들이 노동계가 쫙 그 바람을 일으킬까봐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 직장 내에 금지하라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법원이 이제 고민한 겁니다. 법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업장 안에서도 못하게 하면 파업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그 점거행위는 그 불법이고 병존적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장 점거는 허용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판례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더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의 파업을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좀 명문화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 제한.
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법상 평등권이 있어요. 선거권, 비선거권에서 조합비를 냈으면 동일하게 뭐 사실은 임원으로도 선출됐고 이렇게 한데 제한 조건을 둔 거죠. 임원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할 때 포함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이걸 포함시켜주면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노에 뭐 그냥 그 다른 지부 조합원들이 대거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복수노조 다 가입하니까 이렇게 두면은 확 늘게요, 각 기업 지부별로. 그래서 그거는 허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조합원 수 설정할 때는 비종사 조합원은 빼고 하겠다. 그다음에 교섭대표 노조 결정할 때도 비종사 근로계약이 없는 그 조합원은 빼고 하겠다. 쟁행이 찬반 투표도 이제 최저가 반수가 넘어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투표에서도 비종사 조합원은 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빼겠다는 게 법으로 이제 이 정도만 돼 있지 실무에서 이제 많은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이 사람이 조합원인데 왜 안 돼?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뺏기고 안 좋고 이런 방향이었다 그러면 요번에는 좀 달리 해석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뭐 노동자 범위도 그렇고 특고도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시기를 우리 금융노조 특히 가장 단결돼 있잖아요. 산별노조로 치면은 가장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완벽한 구조가 우리 금융노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융노조가 좀 선봉이 돼서 사회 뭐 약자, 뭐 취약계층, 그다음 비정규직 이렇게 다 아울러서 좀 한국 사회를 좀 진일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